반갑습니다. 저는 지원팔입니다. 안 잊어먹겠어. 알았어. 저 갑자기 이제 오늘 생각해보니까 구호가 하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이거 바꾸면 되죠.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너지부! 파이팅 하죠? 네. 저는 이제 제 가장 큰 목표는 전 세계를 떠나 내 가정에 가장 좋은 걸 베스트 오브 베스트 뭘 선물할까요? 건강을 선물합니다.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나부터 내 가족부터 나의 국가를 그리고 세계를 이게 정답이죠. 근데 우리가 가장 큰 무기를 가져갔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너지부! 그래서 파란 우리가 거 파란 거 네. 빨간 거 잘안 나온다고. 전력적인 빨간색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색. 저희가 전문 의료인은 아닙니다. 라이센스를 안 가지고 있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상식 가지고 얘기하면은 상식선에서 통하면은 모든 게 통용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네.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그건 버려버리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 이 상식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장 큰 꿈은 우리 모두가 강의를 다 할 수 있도록 상식 건강 강의, 어렵지 않고 복잡지 않고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좀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발에 날개가 달렸네요. 네. 발에 날개 달렸습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아유, 가벼워. 날라. 와, 누가 그래서 그런가? 날아다닌다. 오, 그렇습니다. 오늘 약속 지킬게. 자, 그래서 뛰고 달리고 걷고 당신과 당신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모토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인체의 신비. 사람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 우리가 손등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프죠? 피가 나죠? 그럼 우리가 뭘 바르죠? 약. 연고약을 바릅니다. 근데 치료는 누가 하는 걸까요? 내 치료는 몸이. 누가 하는 걸까요? 그 연고가 그 빨간 약이 해줄까요? 아니, 내 몸이.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뭐예요? 사람은 항상 세포가 생로병사를 합니다. 태어나고 죽고 복제되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세포의 재생 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세포든지. 우리는 몸은 근본적으로 뭘로 다 이루어졌죠? 세포요, 세포. 자, 그래서 인체는 매일 100억 개의 세포가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때까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자, 그래서 태어나는 평균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라니까 태어난 세포가 많을까요? 죽는 세포가 많을까요? 태어난 세포가 많으니까 더 성장을 하죠. 근데 어느 정점이 옵니다. 유지. 사람이 계속 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크면 60대까지. 80세까지 계속 커요. 지구의 심리가 커진다 이거요. 심각한 문제예요. 맞아. 자, 그러면 정점이 오죠. 20살 때부터 40대까지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화가 되면은 태어난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은 좀 더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인체 신비. 실현은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근데 세포마다 한 번에 탁 태어나 죽는 게 아니고 각 세포마다 다른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피 비듬 막 생기죠, 막 이러니까. 비듬 생기면은 두피 세포가 60일 만에 새로운 두피 세포로 다 교체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60일 전에 내 두피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새로운 세포가 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시면 되죠, 반대로. 60일 동안 내가 두피 관리를 잘하면은 새로 나온 세포가 짱짱해지면은 두피라다가 가려움증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체계가 되겠죠. 단 기존처럼 해야 돼요. 뭔가 다른 걸 해야 돼요. 다르게. 뭔가 다른 걸 줘야지만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쓰는데 사람이 어떻게 서 있을까요? 뼈가 없으면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그죠? 가장 중요한 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체에 뭘 세우자? 기둥. 기둥. 인체는 뭘로 이루어졌죠? 가장 기본이 뼈. 뼈. 그런데 보니까 제일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뼈 중에서 제일 고생한 뼈. 네. 제일 고생한 뼈. 인체의 모든 체중을 발. 체중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사람은 누워서 겁니까? 기립을 합니까? 기립을 하죠. 제가 80kg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40kg 양 지지를 하고 있죠. 보행을 합니다. 딱 듣는 순간 중심이 변한 거 보이시죠? 네. 그럼 이발 하중이 얼마만큼 걸릴까요? 80kg. 80kg. 되게 얼른 좋은데 뛰는 순간 거박이 7배 하중이 실립니다. 87에 42. 420kg가 탱 하면 띵 하고 딱 걸리죠. 걸리면 어디서 걸려요? 제일 먼저 발목. 팔. 그러니까 신발이 중요해요. 우리 아치를 만들어주는 우리 에너지 푸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알지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신 내 소중한 발을 가장 신경을 안 써요. 아침에 일어나시고 얼굴은 로션 바르고 손등에 뭐 바르고 머리 감고 하지만 내 발 위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항상 감사하다. 제일 낮고 묵묵히 일하는 친구, 내 소중한 친구에게 뭔가 하나 선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잘못된 보행을 지금 40년 동안 내 몸을 혹사시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40년 동안 썼는데 한국 사람은 성격이 너무 느긋합니까? 급하다. 아니, 빨리. 하자마자 그냥 효과가 나타나야 돼. 먹자마자 뭘 해야 돼요? 나와야 돼. 먹자마자 나오니 명이야. 바로 속에 들어가죠,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바른 보행을 유도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몇 번을 해야 된다? 몸이 안 좋은 분들은 10번이라도 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틀으신 분들은 한 달 동안 걷고 한 달 후에 다시 찍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된 모습이 이렇게 약간 생기겠죠. 그 다음에 한 달 후면 또 이렇게 생기겠죠. 아치. 네, 아치가 도와주니까요. 그러면 사람은 뼈만 있습니까? 아니요. 뭐가 있어? 뼈 옆에 근육이 있죠. 근육. 자, 똑같이 이 근육도 뭐가 돼요? 운동을 해야 하는 얘기죠. 맞아. 뼈를 골격을 잡아주니까. 잘못된 보행 패턴 너무 편해. 내가 나 그동안 이렇게 걸어서 불편한데. 아니, 이걸 이렇게 잡아줬어. 좀 불편해. 3일 동안 아파. 뭐에 아파요? 안 썼던 근육이 운동을 하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통증이 오죠. 근육이 중요해요. 네. 그럼 이 뼈를 잡아는 근육이 운동이 되니까, 강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뼈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원리가. 근데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오늘 만보 그럼 좋아하니까 오늘 한 100km 걸어볼 거야. 100km 걸어버릴 거야. 한 방에 끝내버리겠어. 네?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을 잡아주고 변화를 줘서 점진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꿔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아주 딱 걸었을 때 내가 봐서 제가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심점, 발목 관절, 무릎 관절, 허리, 골반 관절, 어깨 관절까지 너무 퍼펙트해요. 네. 근데 내 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이 한계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죠. 발목을 잡아주면 무릎이 잡히고, 무릎이 잡히면 골반이 되고, 골반이 어깨선이 잡히고, 경추가 잡힌다. 그래서 이 과정을 누구와 함께? 내 뼈를 지탱하는 근육과 함께. 그래서 바른 보행, 바른 걸음걸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물해진다. 에너지 풋. 자동이야 자동. 그래서 세뇌됐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잘 빨리겠다 보이. 이미 세뇌가 돼버렸어. 기초가 됩니다. 모두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발부터요. 그래서 관절마다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뼈가 가동성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징어가 되겠죠? 흐르죠. 근데 오징어가 안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크게 분리해놨어요. 첫 번째는 가동성을 주는 근육과 뼈, 손목 가동성 좋죠? 네. 그리고 팔꿈치가 가동이 되면 손처럼, 손목처럼 가동이 되면 네. 안 됩니다. 잡아줘야 되겠죠? 그게 또 잡아줘야 되겠죠? 가동, 움직이는 근육.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복잡하지 않죠? 맞아. 가동 안정, 가동 안정, 가동 안정.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팔 따로, 다리 따로일까요? 다리 따로, 머리 따로? 아닙니다. 인체는 모든 것이 협조가 다 있어요. 메커니즘이 그게 돼 있습니다.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신이 창조하셨죠. 너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뭐 각 종교가 있기 때문에 신이. 그 하늘에는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게 다 맞겠죠. 모든 것을 포용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했습니다. 어떤 그 사랑입니다. 교환 돼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 팔한테 너 진짜 못된 놈 팔이야 너. 너 왜 그래? 이쪽 팔한테 넌 사랑이 너 너무 좋아. 또 이 두 팔이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어떤 팔이 더 좋아질까요? 사랑하는 팔. 그죠. 당연한 말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관절이 이것이 약하니까 난 걸어야 되는데 이 발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 발이 온몸이 이쪽을 보상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서포트 해주는 남이 아니고 내 몸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유연하다. 너무 유연해. 다 무너지죠? 응. 다 무너져. 근데 이걸 좀 잡아주니까 어떻게 이제 도와주니까 회복할 시간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천천히 그래서 회복하거든요. 온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해 주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2D일까요? 3D일까요? 3D. 우리는 보행을 하는 겁니다. 보행, 걷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유일하게 직립보행하는 동물은 지구상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발목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주 이상적인. 너무 아름답죠. 네. 근데 보통은 이런 분은 크게 드물어요. 맞아. 어느 경계선을 넘어가면 이때부터 통증과 변이가 일어나겠죠. 대부분 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경계의 라인에 있죠. 경계의 라인. 자, 그러면은 이 나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들었어요. 걷고 싶어. 그래, 걸어야 돼. 운동해야 돼. 걸라니 아파. 아파. 힘들어. 예. 그래 되면은 물론 근육은 단련해서 좋아할 수 있겠지만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발목의 흔들림을 에너지 푸시 이렇게 잡아준다면은 도와준다면은 당신의 걸음에 난리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에너지 푸시라면은 한번 신고 걸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자, 90%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뼈는 약간의 휘어 있는 뼈로 다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저렇게 구부러지지. 자, 발목으로 포커스가 딱 집중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닿는 뼈가 어떤 뼈예요? 뒤꿈치. 뒤꿈치. 그다음에 자, 이것은 걷거나 달리는 동안 발 뒤꿈치의 바깥쪽이 먼저 닿는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보면 제 끝이 먼저 닿아요? 앞이 먼저 닿아요? 뒤에가. 그래서 과거와 마모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체중이 실리면은 이 종아리뼈가 그 뒤꿈치뼈가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안쪽으로 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발에 무게가 가해지면은 뼈가 이렇게 가해지게 돼요.
이걸 지탱한 게 근육이 트레이닝 됐으면 잡아주는데 근육이 트레이닝 안 돼 있으면 더 늘어나겠죠. 저 발이 이런 상황에서 발이 안쪽으로 아까 지금부터 글러 들어가면은 이것은 발목 염좌와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어느 적정 경계에서 넘어가면 이것은 그에서 멈춘 게 아니라 바로 발바닥 적조 근막염 또 통증을 유발하게 돼 있죠. 이게 과학적이죠. 네. 자, 근데 발목만 따로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여기서 또 한 단계 그 윗단계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무릎. 네.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괜찮으신데 그거 거의 걸으시니까. 걸으시니까. 이제 무릎으로 쑥 올라가게 됩니다. 발목이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종아리 근육이 안쪽으로 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안쪽으로 약간 틀어지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무릎 인대와 연골을 같이 손상시키는 겁니다. 무릎 인대와 연골을. 그래서 이것은 만성 무릎 통증과 부종 및 부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것만 또 있는데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척추. 골반.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골반. 허리하고 골반으로 올라가는 게 무릎이 틀어지고 발목이 틀어지니까 다시 근육이 안쪽으로 또 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방 굴곡을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걸려고 하는데 전방 굴곡을 만드니까 허리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요. 필요 없는 에너지, 쓸데없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허리 부상과 만성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메커니즘이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올라갈까요? 네,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고충 근본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턴을 돌릴 때 아치, 턴을 할 때 동그랗게 다 돌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계란이 있어요. 계란을 눕혀놓고 밟으면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근데 세워놓고 걸으면 안 깨져. 압력 분산이 돼서 그게 원리가 뭡니까? 아치.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몸을 누르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게 만든 게 뭐다? 아치다. 그럼 내 몸에 아치가 있는 곳이 어디다? 발바닥. 네가 40kg면 80kg면 87에 56, 560kg가 퉁 하는데 이 압력을 분산하고 효율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게 뭐다? 아치. 그래서 인체는 사슬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10가지가 좋아지죠. 근데 위부터 고쳐야 될까요? 아래부터 고쳐야 될까요? 아래부터. 병원 가면은 아래부터 위부터 고치랍니까? 고치라고 그래요. 목만 고치랍니까? 목만. 무릎이 아파요. 뭐만 고치려야 돼요? 무릎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발휘하는 기능은 자 제2의 발은 제2의 심장이랍니다. 심장이 야간인데 발이 있네요. 발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저보다는 전문가를 한번 초빙했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이원영입니다. 오늘은 발 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발은 손 다음으로 정교한 치체기관입니다. 발은 26개의 뼈와 30개의 관절, 107개의 인대, 11개의 근육, 수백 개의 혈관으로 이루어집니다. 크게 앞, 중간, 뒷부분으로 나뉘는데 발은 크게 체중을 지탱하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합니다. 걸을 때는 우리 몸무게의 3배, 뛸 때는 무려 몸무게의 7배의 하중이 실리게 되는데 발은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발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은 발끝 세포까지 전달되고 발의 움직임, 서고 걷는 운동 자극으로 인해 다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 순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로 인한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정맥 저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맥 저류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말초 혈관에 피가 고여있어
늘 발이나 발목이 붓고 이로 인해 발의 피로감이나 하루가 끝난 이후에 발이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발의 아치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 발의 기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발은 발바닥과 뒤꿈치만 바닥에 닿고 가운데 부분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발의 경우 이 아치 구조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의 근육이나 근막에 부담이 돼서 오래 서 있거나 걷는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평발과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은 것을 오목발 또는 까치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목발인 분들은 보통 족저 근막염, 그래서 걷는데 발생 빈도가 높고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보행을 할 때 발 뒤꿈치부터 앞꿈치로 옮겨가는 동안 발의 중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신발과 발이 구부러지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발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자연스러운 보행이 지속되면 허리나 무릎에 더 많은 무리를 주고 이로 인해 무릎에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다음 한 편의 동영상을 더 보겠습니다. 자, 걸을 때 뼈와 같이 움직이는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의 운동 모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우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죠? 뼈도 열심히 일하지만 뼈를 도와주는 근육들이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자, 전문적인 용어는 저도 영어를 잘못해서 근육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도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부 근육만 움직이면 지금 표현했지 상부 근육도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상부 딸 하부 딸 아닌데요. 이 그래프에 찾아보니까 하부 근육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 데이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을 보니까 많이 일을 하죠. 허벅지 같은 경우에도 제2의 심장이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펌핑지를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가 건강하신 분들은 무릎이 우리가 보통 이거 돈 안 들이고 스쿼트 자세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0개만 하시면은 이 허벅지 근육이 좋아집니다. 탄탄해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이고 무릎이 아파. 발목이 아파. 그러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하셨어. 근데 그래도 3일 지나면 똑같아. 똑같아. 자, 그러면은 에너지 푸드. 지금에는 점진적으로 이 통기가 없어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스쿼트를 자유롭게 이렇게 하셔도 하면은 건강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니 엄지발가락에 발목에서 펌핑 해주죠. 허벅지에서 펌핑을 2번 해주네. 심장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3개. 3개의 심장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단순히 뭐 때문에? 에너지 푸드. 그래서 많지만은 딱 한 가지. 자, 압력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곤욕을 잡아주고 압력을 분산하고 바로 세움. 발목을 바로 세워주고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건 말씀드린 인체 발바닥의 면적은 인체 몇 %에 불과해요? 2%. 자, 즉 2%의 면적으로 몇 %의 몸을 98%의 중량을 떠받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한 내 발 바라보시고 사랑한다 한번 표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매일매일 사랑한다 해줘. 자, 그러면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보행할 때 걸을 때 우리 발목뼈의 관절 구조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3D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In the medial and 자, lateral 중간에 movements, this 동그랗게 motion of 해주세요. pronation and supination will lower and raise the arch height of the foot, 중심 축입니다, respectively. 이렇게. This will be accompanied by change in the 엄청 talar and medial angle, 복잡한 which increases 메커니즘을 and 가지고 decreases 움직이게 as well. 됩니다. As the medial column flattens, the talonavicular articulation will fall, 네, with the talar 맞아요. head declining plangently. Splaying of the foot will also result in changes in overall length. Anterior and posterior views will demonstrate an internal and external rotation of the leg, Internal, which translates in frontal plane inversion and eversion of the heel respectively. This subtalar pronation unlocks the mid-tarsal joint and in return, creates a mobile and adaptable posture to the foot architecture. There will also be a notable widening and narrowing of the foot shape, visible in the dorsal and plantar viewpoints of this simulation.
Here, the talocalcaneal angle will also demonstrate widening and pronation, while the talar head escapes its articulation with the navicular. 그동안 많이 봤지만 이렇게 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내 발에 있는 아치된 서 있는 수많은 발을 이용한 뼈들이 저렇게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 처음 보셨죠? 네. 처음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뼈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뼈와 뼈 사이에 항상 뭐가 있어요? 근육. 뼈와 뼈 사이에 연골. 물렁뼈가 알아죠? 물렁뼈. 물렁뼈. 이 관절에도 다 물렁뼈가 다 있습니다. 뼈가 뼈에 부딪히면 힘드니까 아프니까 마모되니까 이 마모를 보상하기 위해서 뼈와 뼈 사이에는 항상 연골이라고 물렁뼈라고 있습니다. 그 물렁뼈가 안 자란다면은 물렁뼈가 지성이 안 된다면은 아프죠. 달아서 타서 없어진다면은 뼈와 뼈끼리 붙인다면은 아프지.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근데 우리가 큰 데만 생각하죠. 무릎뼈. 근데 발목뼈에도 연골이 다 있습니다. 맞아. 뼈마다. 그만 반말 뭐예요? 바른 자세를 잡아주면은 재생된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아치에 대한 이해죠. 우리가 성장을 멈추는 순간 태어나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많다면은, 자, 그러죠. 그래서 현대에는 40대가 되면서 이 아치 구조가 이상적 아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러면 이 아치가 0.1도가 무너질 때 무릎의 변형은 몇 도가 된다? 0.44도씩 틀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답은 아시죠? 예. 에이. 자, 그래서 발목에서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두 번째 관절 안정성을 유지하는 무릎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니까 이게 반올상 연골이거든요. 파손됐습니다. 어떻게 손상된 부위의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마라톤 선수가 막 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도 격하게 운동을 많이 하죠. 42.195km 뛰면은 연골이 파손돼 있을까요? 파손이 안 돼 있을까요? 파손돼 있죠. 파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연골이 재생할 시간이 있죠. 시간 속에서 뭐가 재생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물렁뼈라든가 모든 근육들이 재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저게 파손이 됐을까요? 정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관절이 틀어지니까 편마모가 일어나는 시간가 편마모. 똑같은 세포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릎이 이렇게 베어링처럼 멋지게 이렇게 해야지 압력 하중 부상이 되고 될 건데 틀어지니까 편마모가 이런 시간 이렇게. 그럼 계속 하중이 어디로 걸려요? 한쪽만. 그렇죠. 한쪽만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세포가 더 많이 파괴되는 거죠. 재생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가 돼요?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로 잡아준다면, 자세를 이걸 이렇게 잡아준다면, 재생할 수 시간을 준다면 좀 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신발을 에너지 붓을 딱 깔시고 걸으시면은 이 폐마된 것을 바로 덜어주기 때문에 통증을 더 적게 느끼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과학적이죠? 대박입니다. 대박. 자, 그러면은 에너지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 아니, 타사 제품도 많아요. 수많은 기업들, 대기업들 신발 깔창 우리 개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깔창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에너지 풋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무엇이길래? 거기는 뭐야? 뭐야? 그냥 깔창. 뭐야? 플라스틱 하나만 들어가 있네? 밝은 색으로. 그러나 저기 보시잖아요. 이 놀라운 거. 자, 그래서 획기적인 현장 개인 맞춤이 제작이 가능한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바로 무릎 꿇고 바로 맞춰지고. 일단 발이 편해.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고 신어보면 편해. 그냥 현재보다 나아. 현재보다 발이 편해. 걷기에 힘이 생겨. 5분만 세팅하면은 그냥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됩니까? 묻지도 따지지 마. 그냥 와.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줄게. 우리는 가격도 착하지 않습니까? 98,000원. 충분히 강압적으로 끌어서 맞춰서 지금 발보다 편한 느낌 준다면은 98,000원
비싼 돈 아닙니다. 시작은 소프트하고 가볍게. 자, 그래서 저희는 특히 또 현장 뭐예요? 맞춤이. 그것도 3D로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현재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자, 우리가 좁혀 뜨는 기계가 있죠. 이렇게 이 기계에 이 플라스틱을 딱 데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데펴가지고 뜨겁게 해서 따뜻하고 120도 뜨거. 자, 그래서 어떻게 본인 하중으로 주니까 신발 어떻게 디등 포인트가 1, 2가 있겠죠. 그러면 뭐 평상시에 모르겠지만은 스펀지가 눌리니까 자기 현재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아치를 찾아줍니다. 네, 지금 하중에 실려 있는 거 그대로 아치 모양을 그대로 3D로 바로 맞춰주는 거죠. 네, 맞춰주는 거. 그것도 2시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5분 4분, 2, 3분. 급해, 빨리빨리. 네. 한 분은 설명해주고 테스트해주고 두 분이 궁합이 되면 맞으면 좋겠죠. 해주고 그래서 테스트해주고 설명해줘. 네. 2, 3분이면 다 끝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기존에 가장 이상적인 정형외과에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진단비가 얼마 나올까요? 측정 진단비 병원 가면은 제일 먼저 진단을 하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15,000. MRI 찍고 네. MRI 찍으면 많죠. 네. 40만 원, 50만 원에 맞아. 병원 가시면 그 다음에 1차적인 그게 1차죠. 2차적으로 뭐 해야 돼? 의사님이 물어보죠. 자, 한 가지 퀘스천. 의사님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아픈데 한번 맞춰봐라. 아픈데 한번 맞춰봐. 누가 알겠어 이거? 그러니까 의사님이 딱 먼저 문진하죠.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네. 저 발목이 아프고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발목이 아픈지 무릎이 아픈지 허리 아픈지 어떻게 알게요? 아픈 것은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본인이 의사예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의사님은 서포트 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문진을 통해서 병증을 알아내고 그걸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MRI, CT를 찍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발에 맞게, 뼈에 맞게, 근육에 맞게 틀을 뜹니다. 틀을 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보통 10일 정도 걸려요. 의공과라고 있죠. 따로 조킹을 떠주면 돼요. 의공과. 자, 그런 복잡한 것보다 우리는 2, 3분 만에 3D로 개인 맞추면 아주 편하게 지금 최적화 상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제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런 제품 보셨어요? 처음 봤습니다. 아니 시장성 분석해요. 시장성.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예요? 글로벌 충분히 갈 수 있죠. 대한민국의 0.00001%도 아직 이 놀라운 시크릿을 모르고 있어요. 한 만큼 한다. 한 만큼 한다. 자, 그래서 원리는 그러죠. 디딩 포인트 1, 2가 있습니다. 1, 2에서 누르니까 자기 창에서 이렇게 맞게